백구야, 제발 그만 좀 팔아. 강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그는 매일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밖에 없었죠. 백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7년간 키우던 진돗개 백구는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묘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밥을 가져와도 먹지 않았고 억지로 집에 데려가면 울부짖으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부터는 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묘 옆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슬픔을 표현하는 거려니 했습니다. 걔도 주인을 그리워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백구가 파는 위치는 묘가 아니었어요. 묘에서 정확히 2m 떨어진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백구가 왜 저기만 계속 파는 걸까요? 민수는 형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걔가 미쳤나 보지 뭐. 그냥 보호소에 맡겨. 전화를 끊고 민수는 다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걔의 발은 이미 피투성이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땅을 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백구야, 거기에 뭐가 있니? 아버지가 뭔가 숨겨놓으신 거니? 그 순간 백구가 한번 크게 짖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만이 아닌 무언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뭔가를 숨기신 걸까?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민수는 천천히 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묘 옆 땅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효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백구야. 형님께는 내가 책임질게. 우리 한번 파보자. 삽이 땅에 꽂히는 순간 민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태수, 72세. 민수의 아버지는 평범한 은퇴 교사였습니다. 37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정년퇴직 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1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태수는 더 과묵해졌죠. 두 아들에게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세요. 아파트에 방도 있고요. 큰아들 민호가 말했을 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난 이 집이 좋아. 너희 엄마 추억도 있고. 민호는 50대 중반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와는 늘 거리가 있었어요. 형은 아버지를 이해 못해.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동생 민수는 42세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버지처럼 교직을 택했고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죠. 민수는 한 달에 2번씩 아버지를 찾아댔습니다. 형보다 훨씬 자주 왔어요. 아버지, 백구 밥은 드셨어요? 응, 방금 줬다. 저놈이 오늘 아침엔 참새를 물고 왔더라고. 태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마을 어귀에서 떠돌던 강아지를 주워 키운 게 백구였어요. 처음에는 손톱만 한 새끼였는데 어느새 늠름한 진돗개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백구한테만 말 거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농담조로 말했을 때 태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가? 걔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 말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걸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첫 번째 신호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태수는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땅을 파고 있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아, 왔니? 김장 김치 묻을 구덩이 파는 중이야. 김장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미리 파놓으면 좋지.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파는 위치가 묘하게 집에서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보통은 부엌 가까이에 파는데 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 나무 아래를 파고 계셨어요. 거기는 햇빛이 안 들어서 김치 묻기 안 좋지 않아요? 그래? 그럼 다른 데 팔까?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냥 계속 파셨습니다.
백구는 그 옆에 앉아서 아버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와 둘이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고요? 응, 지난주에 갔다 왔어. 의사가 건강하다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근데 아버지,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형이랑은 좀 연락하고 지내세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끔, 형도 아버지 걱정 많이 해요. 그냥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민호는 바쁜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형과 아버지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20년 전쯤부터 둘 사이가 어색해진 걸 민수도 느끼고 있었죠. 아버지, 형한테 먼저 연락해 보세요. 형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태수는 끝내 형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태수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백구가 죽은 듯이 지저대서 이웃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 민호도 이미 와 있었어요. 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 말로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가능성이 거의 없대. 형제는 나란히 중환자실 앞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수는 생각했어요. 왜 형한테 연락하라고 더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왜 형과 아버지 사이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드리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일 후 태수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교직에 있었던 동료들과 제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형 민호는 장례 내내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죠. 민수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형은 짧게 대답하고는 영정사진을 물끄미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물었습니다. 형님,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어요? 옛날 일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민호는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골을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어머니 묘 옆이었어요. 이제 엄마랑 함께 계시네. 민수가 중얼거렸을 때 백구가 갑자기 다가와 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구야, 일어나. 집에 가자.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꼬리를 바닥에 내리고 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백구가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민수가 백구를 안아들려고 했을 때 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반응이었어요. 형님, 백구가 이상해요. 그냥 놔둬. 슬픈 거겠지? 민호는 무심하게 말하고 먼저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수도 어쩔 수 없이 백구를 그 자리에 두고 내려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민수는 새벽부터 묘지로 향했습니다. 백구가 밤새 거기 있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예감은 맞았습니다. 백구는 똑같은 자리에 엎드려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밥그릇도 그대로였습니다. 백구야, 이러면 안 돼. 집에 가자. 민수가 목줄을 채우려 하자 백구가 피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너 왜 이래? 나야, 삼촌이야. 하지만 백구는 계속 경계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듯이. 민수는 하는 수 없이 밥과 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백구는 물만 조금 마시고 밥은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5일째 계속됐습니다. 형님, 백구가 묘지에서 안 내려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형에게 전화했을 때 민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거기서 죽을 때까지 놔둬. 형님, 아버지가 키우시던 개인데 어떻게? 개는 개야. 언젠간 포기하고 내려올 거야. 하지만 나 바빠?
끊는다. 형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형은 왜 이렇게 냉정한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백구는 여전히 묘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백구야, 제발 밥 좀 먹어. 민수가 밥그릇을 코앞에 갖다 댔을 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묘에서 2미터쯤 떨어진 땅으로 다가갔어요. 그곳에서 땅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거기가 왜? 민수가 다가가자 백구가 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설마 뭔가 있는 건가? 민수는 그 자리를 유심히 봤습니다. 평범한 흙바닥이었어요.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그 자리를 팠습니다. 백구야, 그만. 발 다쳐. 민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백구의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급히 백구를 떼어냈습니다. 걔는 안간힘을 쓰며 저항했지만 민수가 더 힘이 셌죠? 안 돼. 다칠 거야. 백구를 억지로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걔는 내내 뒤를 돌아보며 구슬프게 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백구를 마당에 풀어놨습니다. 여기 있어? 알았지? 내일 다시 데려다 줄게. 하지만 그날 밤 백구는 도망쳤습니다. 담을 넘어 다시 묘지로 돌아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 민수가 묘지에 갔을 때 백구는 어제 그 자리를 다시 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덩이가 제법 깊어져 있었어요. 백구야, 도대체 왜 그러니? 민수는 무릎을 꿇고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걔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야. 백구는 뭔가를 찾고 있어?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동물행동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개가 주인의 유품이나 냄새가 남은 물건을 찾는 경우죠. 그럼 정말 거기 뭔가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의 1만 배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감지했을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묻으신 걸까?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가 마당에서 땅을 파던 모습이, 김장 김치 묻을 구덩이.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게 여기였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위치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파던 곳은 집 마당이었고 백구가 파는 곳은 산 묘지였으니까요. 아니면 두 곳 다 파신 건가?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다시 형에게 전화했어요. 형님,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행동 하신 거 없었어요? 이상한 행동? 무슨? 뭔가를 묻으신다든지, 숨기신다든지. 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아니. 그냥 백구가 이상하게 행동해서요. 걔 때문에 전화한 거야? 나한테 시간 낭비시키지 마. 형님? 뚝. 형은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 이상해졌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파던 구덩이, 백구가 파는 땅, 형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아버지와 형 사이에 20년 묵은 균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민수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백구는 이제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요. 밤낮으로 땅만 팠습니다. 구덩이는 어느새 50cm 깊이가 됐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백구야. 내가 직접 파볼게. 새벽 4시 민수는 삽을 들고 묘지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묘지기도 아직 출근 전이었죠. 백구는 민수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열흘 만에 처음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파줄게. 민수가 삽을 들자 백구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첫 삽을 뜨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뭔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30분쯤 팠을까요? 삽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흙을 치웠어요. 검은색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민수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백구는 그 봉지를 보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민수는 비닐봉지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가방을 여는 순간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안에는 묵직한 봉투 여러 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통의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대충 봐도 몇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죠? 이게 대체? 민수는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어요. 민수에게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내게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리게 될 줄은 몰랐다.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야. 살아생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난다. 이 돈은 20년 전 내 형 민호의 사업 자금이었다. 당시 민호는 건설 회사를 차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하지만 아빠는 반대했지.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 민호와 아빠는 크게 싸웠다. 민호는 아버지는 날 믿지 않는다며 집을 나갔고, 그리고 3개월 후 민호의 회사는 부도가 났어. 민호는 빚더미에 앉았고 신용불량자가 됐지. 그때 아빠가 해야 할 일은 민호를 안아주는 것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내가 뭐랬니라고 말했단다. 그 말이 민호의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민호는 그 후 5년간 악착같이 일했어. 혼자 힘으로 빚을 갚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웠지. 아빠는 그 모습을 멀리서만 지켜봤어.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민호의 자존심을 아는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그리고 이 돈. 이건 그때 아빠가 몰래 민호를 위해 모은 돈이야. 집을 팔려고 했었어. 하지만 민호가 거절할 게 뻔했지. 그래서 아빠는 15년간 모든 여유 자금을 모았어. 퇴직금, 연금, 절약한 생활비. 민호에게 주고 싶었어. 하지만 줄 수가 없었어. 민호는 이제 스스로 성공했거든.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아빠가 이제 와서 돈을 주면 민호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거야. 지금 와서 동정하는 거냐고 할 게 뻔해. 그래서 아빠는 이 돈을 묻기로 했어. 내가 찾을 거라고 믿으면서.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백구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을 거야. 그 녀석에게 미안하구나. 마지막 부탁을 했어. 백구야, 이 자리 잘 기억해둬. 나중에 민수를 데려와야 해. 그렇게 말했더니 백구가 알아듣는 것처럼 짖더구나. 신기한 녀석이야. 민수야, 부탁이다. 이 돈을 내 형에게 전해줘. 아빠 이름으로 주지 마. 그러면 민호가 받지 않을 테니까. 내가 알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줘. 그리고 민호에게 전해줘.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웠다고. 내가 혼자 힘으로 일어선 게 대단했다고. 아빠가 그때 따뜻하게 안아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떠나는구나. 민수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형도 좋은 아들이었고 아빠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뿐이지. 부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줘.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사랑한다, 민수야. 그리고 미안하구나, 민호야. 아빠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민수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이, 후회가, 사랑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형님, 형님도 이런 마음이셨구나. 민수는 형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차가운 게 아니었어요. 상처가 깊었던 거였죠. 아버지의 내가 뭐랬니라는 말 한마디가 20년간 형을 짓눌렀던 겁니다. 백구가 민수 옆에 다가와 얼굴을 하았어요. 백구야, 고마워. 너 때문에 알았어. 민수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형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해. 아버지의 마음을. 하지만 어떻게? 형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경계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일기장, 교직 생활 기록, 하나하나 넘기며 아버지의 삶을 되짚어 봤어요. 사진첩 한 장 한 장에 담긴 추억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어린 민호를 안고 갓 태어난 민수를 바라보는 모습.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사라진 게. 민수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20년 전 민호의 대학 졸업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민호는 자랑스럽게 학위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옆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좋으셨는데. 민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불과 1년 후 둘 사이에 금이 갔고 그 금은 20년간 벌어지기만 했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서로를 사랑했다는 걸,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놓쳤다는 걸. 이젠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야 해.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형을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형님,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드릴 게 있어서요. 그냥 버려. 난 필요 없어. 중요한 거예요. 꼭 직접 드려야 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그래? 토요일 오후에 우리 회사로 와. 토요일 민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형의 회사로 갔습니다. 30층 빌딩의 최상층. 형의 사장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들어와. 민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쁜 사람처럼 보였죠? 형님? 뭔데? 빨리 말해. 나 오후에 미팅 있어? 민수는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아버지가 형님을 위해 15년간 모으신 돈이에요. 가방을 열자 현금 다발이 드러났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편지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민수가 편지를 건넸을 때 민호가 펄쩍 일어났습니다. 가져가. 형님, 내가 졌단 돈 필요한 것처럼 보여? 가져가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형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마음은 필요 없어? 20년 전에 필요했어. 지금은 아니라고. 민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지옥 같은 5년을 보낼 때 아버지는 뭐 하셨어? 멀리서 지켜만 보셨잖아. 형님,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할 때 아버지는 내가 뭐랬니라고만 하셨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돈을 준다고? 동정하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아버지는. 그만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난 아버지의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스스로 성공했어? 아버지 도움 없이? 형님, 제발 편지만이라도 읽어보세요. 민수가 애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줘. 지금 당장. 형님, 나가.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들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형님의 상처가 이렇게 깊을 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돌아보니 형수였어요. 형수님, 오늘 민호 만나러 왔어요? 네. 근데 형님이. 민수는 사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형수님도 아세요? 형님이 아버지한테 상처받으신 거? 당연히 알죠. 결혼하고 15년 동안 지켜봤는걸요. 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어요. 그게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편지를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건넸습니다.
형수는 천천히 편지를 읽었어요. 읽는 내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장인 어른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형수님, 민수 씨, 이 편지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민호한테 읽어줄게요. 정말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형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민호도 조금씩 풀릴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민수는 가방을 형수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이 돈도 일단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언젠가 민호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전해줄게요. 형수와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 민수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형수님이라면 잘하실 거야.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형은 언제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형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형수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 대신 민수는 아버지의 과거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한 거죠. 일기장은 30년치가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셨어요. 민수는 20년 전 형이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민호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건설 회사를 차리겠다고. 나는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날 믿지 않는군요. 민호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란다, 아들아. 2005년 6월 3일 민호가 집을 나갔다. 우리는 크게 싸웠다. 당신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나는 왜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그래도 아빠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2005년 9월 17일 민호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달려가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뭐랬니? 나는 그 말만 했다. 민호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아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2006년 1월 8일 민호가 혼자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한다고 들었다. 집에 가서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민호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민호에게 이미 버림받은 아버지니까. 2008년 4월 20일 오늘부터 돈을 모으기로 했다. 언젠가 민호에게 줄 수 있을까? 아니, 주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다. 미안하다고, 자랑스럽다고. 2010년 7월 14일 민호가 새 회사를 차렸다고 들었다.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15년간 아버지는 매일 민호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민호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TV 뉴스에도 나왔다. 눈물이 났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혼자 힘으로 일어섰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락하지 못한다.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도 형도 둘 다 상처받은 채 20년을 살았던 겁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채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툴까?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날 밤 민수는 형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민호가 편지를 읽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아직 화가 풀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형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화를 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라고. 그런데 밤에 혼자 편지를 다시 읽더라고요. 울면서. 민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형수님, 형님한테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정말 형님을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매일 일기에 쓰셨다고. 일기요? 네, 제가 읽어봤어요. 15년간 매일 형님 걱정하셨어요. 민수는 일기장의 몇 구절을 형수에게 읽어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형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 이 일기장도 민호한테 보여줘도 될까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이걸 읽으면 민호도 이해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조금씩 풀려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다음 날 민수는 백구를 데리고 묘지에 갔습니다. 백구는 이제 밥도 잘 먹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임무를 완수한 후로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백구야, 내 덕분이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서 고마워. 백구는 묘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이제는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형님이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기다릴 수 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수였습니다. 민수 씨, 민호가 아버지 묘에 가보고 싶대요.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아침에 갈 거예요. 민수 씨도 같이 가줄래요? 물론이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형이 올 거라는 기대감에 밤새 잠을 설쳤어요. 9시쯤 형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형과 형수가 내렸어요. 형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형님? 응. 형제는 나란히 묘 앞에 섰습니다. 민호는 묘비를 한참 바라봤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왔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형수도 조용히 물러서 있었습니다. 편지 읽었습니다. 일기도 읽었고요. 민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 말씀을 살아계실 때 안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한마디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형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미안합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먼저 화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자존심만 부리고 살았습니다. 형님, 민수야. 민호가 동생을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이 돈을 너한테 맡기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 형님, 아버지는 우리 형제가 이 일로 다시 가까워지길 바라셨던 거야.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그 돈 우리 둘이서 의미 있는 일에 쓰자. 아버지 이름으로. 그게 좋겠어요, 형님. 형제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백구가 다가와 형제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축하한다는 듯이.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화해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형제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민수야, 이 집 어떻게 할까? 팔기는 아깝고 누가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형제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가구,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공간. 형님, 여기를 도서관으로 만드는 건 어때요? 도서관? 아버지가 평생 교사셨잖아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모아두신 돈으로 장학금도 만들자. 장학금이요? 응.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형님,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부터 형제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도서관으로 개조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과정에서 형제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쓰신 육아일기야. 육아일기요? 민호가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1990년 5월 3일, 오늘 민호가 처음 자전거를 탔다. 넘어질까봐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는데 민호가 아빠, 손 놔도 돼? 라고 외쳤다. 손을 놓자 민호는 혼자 힘으로 나아갔다.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쓸쓸했다. 우리 아들, 이제 내 손이 필요 없구나. 1995년 8월 15일, 오늘 민수가 태어났다. 민호가 동생을 보더니 아빠, 제가 동생 지킬게요 라고 했다. 기특한 형이다. 민호야, 넌 참 좋은 형이 될 거야. 형제는 함께 일기를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형님도 좋은 형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그랬지? 내가 동생한테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 줬잖아. 맞아요. 넘어질 때마다 형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형제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3개월 후 도서관이 완성됐습니다. 이름은 강태수 기념 도서관으로 지었어요.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옛 제자들도 많이 왔어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한테 책도 많이 사주시고, 저도 선생님 덕분에 대학 갔어요. 장학금 받아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형제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았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러게, 우리만 몰랐던 거야. 개관식이 끝나고 형제는 묘지에 갔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어요. 아버지, 도서관 잘 만들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올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첫 장학생이 다음 달에 선발돼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으셨던 일을요. 형제는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백구가 조용히 짖었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형제는 시골집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민수야. 네, 형님. 고마워. 뭐가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민호는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아버지와 화해할 기회도 없이. 형님, 넌 정말 좋은 동생이야. 민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형님도 좋은 형이에요. 항상 그러셨어요. 형제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랑,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아버지한테 건배? 아버지한테?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가득 차 있었어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버지일까? 민수야, 저기 봐. 민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 유난히 밝지 않아? 정말요? 형제는 그 별을 바라봤어요.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형은 민수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뭐예요? 입양 서류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양이요? 응. 백구. 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를 우리 가족으로 정식으로 입양하려고. 형수도 찬성했어?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형님이 백구를? 응. 백구가 없었으면 우리 화해 못했잖아.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백구를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만큼 나도 백구를 사랑하고 싶어.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정말 변하셨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 미움도 결국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걸? 형님, 난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한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했다 한마디만 들으면 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형님, 아버지는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다만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에요. 알아? 이제는 알아?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한테는 다르게 하려고.
매일 말해줄 거야. 아빠는 너희가 자랑스럽다고 좋은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너도 좋은 아버지 돼. 내 학생들한테도. 형제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연결된 악수였어요. 그날 저녁 백구는 민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백구야, 여기가 내 새 집이야. 민호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민호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할게. 백구가 민호의 손을 하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형님이 백구를 데려가셨어요. 잘하셨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단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태수 기념 도서관은 마을의 명소가 됐어요. 매일 아이들이 찾아와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첫 해에 10명의 학생을 지원했어요. 그중 한 명은 아버지처럼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강태수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학생의 말을 들었을 때 민수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형 민호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민호는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백구는 민호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매주 토요일 민호는 백구를 데리고 묘지에 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백구도 데려왔고요. 백구는 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형제는 함께 묘지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날이었어요. 형님, 올해 장학생이 20명으로 늘었대요. 그래? 좋은 일이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민수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형님이랑 저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바람에 벚꽃잎이 날렸어요. 묘 위에 하얀 꽃잎이 쌓였습니다. 형님? 응?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기신 게 뭔 것 같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랑. 아닐까? 맞아요. 표현은 서툴렀지만 결국 사랑이었어요. 형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민수야. 네, 형님. 우리도 서로 잘하자. 아버지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럼요. 매주 만나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요. 그래, 약속이야. 형제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형제 사이에 앉았어요. 마치 가족처럼. 민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줬어.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는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돌아간 후였어요. 민수야, 여기 봐. 민호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새로 만든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강태수 선생님께 37년간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들 강민호, 강민수 올림. 민수는 명패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님, 좋은 글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 당연하죠. 형제는 명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서관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책장에 책들을 비추고 작은 책상들을 비추고 형제를 비췄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죠?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이 들렸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단다.
아빠는 너희가 자랑스러워.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도 미소 지었어요. 백구가 두 사람 사이에 누웠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반짝였어요.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형제는 그 별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별은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버지의 포옹처럼 따뜻한